칠흑 같은 어둠, 소리 하나 없는 정적 속에서 한 남자가 갑작스레 눈을 뜹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낯설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인지 그 어떤 실마리조차 떠오르지 않았죠. 머릿속은 텅 비어있는 듯 멍했고 기억은 마치 지워진 꿈처럼 흐릿했습니다. 정신과는 반대로 몸은 멀쩡했지만 그가 누워있던 바닥에는 현장 보존선과 같은 하얀 선이 깔려있어 한층 더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풀벌레 소리만이 들렸지만 주변에 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단 하나 존재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 위에서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어둠에 잡아먹힐 듯 위태로운 불빛은 안정감과 동시에 어딘가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가로등 아래를 벗어나면 세상은 전부 암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무심코 아래를 보자 바닥에 있는 분필 표식을 발견합니다. 분명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소름이 서서히 올라왔지만 그것이 자기보다 먼저 이곳에 온 누군가가 남겨놓은 메시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잠시 눈을 돌린 찰나 바닥에 분필 자국이 드러난 것이었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바닥을 덧그으며 점점 더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란 굳이 안내가 없어도 한눈에 들어오는 너무나도 명확한 전봇대 하나였죠. 혼자서 늘어나는 표식이 기분 나쁘기도 했고 이유 없이 전봇대에 매달려 있기는 싫었으니 화살표를 무시하고 주변을 둘러보기로 하는데 그 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경험해본 적도 없는 압도적인 어둠 속 인간의 뇌에 본능처럼 각인된 원초적 공포가 직감으로 변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다는 몹쓸 상상력이 온몸을 휘감았으며 그의 발길은 결국 전봇대를 향해 되돌아갔습니다. 표식은 방황하는 자에게 가야 할 길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주어진 지침이란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유일하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발견하자 표식을 길잡이 삼아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였습니다. 표식을 따라 목청껏 도움을 청해보지만 목소리는 음소거가 된 것처럼 숨소리 하나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소리라는 개념마저 삼켜버린 듯했고 남자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으니 말이죠. 그 의문에 답을 내려주기라도 하듯 남자의 발치에 새로운 표식이 생겨났고 그 순간 전봇대의 조명이 고장난 형광등처럼 불규칙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해결책 역시 함께 제시됐습니다. 깜빡이는 전봇대 너머로 새로운 빛이 나타났고 그와 함께 표식이 말한 도움을 청할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태가 조금 이상했지만 저건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존재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임을 확신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애만 타들어갔고 그 사이 전봇대의 불빛은 더욱 불안정해지며 시간이 촉박함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당장 눈앞의 불빛부터 고쳐보기로 하는데 안간힘을 써보아도 배전함이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여러 개의 표식이 한꺼번에 생성됩니다. 하지만 명확했던 이전의 메시지와 달리 영문 모를 글자들의 조합,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모른 채 남자는 눈앞의 공포에 또다시 매몰되어 버립니다. 분명 구원자처럼 보였던 대상이었지만 눈앞에서 사라지자 이는 또 다른 공포가 되었고
표식은 다시 한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멀쩡한 전봇대가 있는 곳까지 성냥을 꺼뜨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죠.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남자를 지켜주던 불빛은 너무나 작고 소중해졌습니다. 분명 침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지만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고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성냥불은 순식간에 사그라졌고 작아지는 불빛 너머 분명 자기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어둠 속의 무언가가 그를 향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불빛이 없는 공간은 더는 견딜 수 없는 공포로 채워졌고 조그마한 성냥불에 의지한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그렇게 마지막 한 갭이 겁에 질려 지나치게 신중했던 탓인지 거리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겨우 벗어난 안도감이 그를 감싸고 표식 또한 남자를 안심시켜 주었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남자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꺼져버린 성냥불만큼이나 상황은 더욱 어둡고 위태로워졌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눈치챘습니다. 위험을 피하고자 표식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표식을 따라 움직일수록 공간의 분위기는 더욱더 낯설고 기묘하게 변해갔다는 것을 말이죠. 분필로 그려진 표식들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며 마치 폐쇄된 미로처럼 남자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표식을 남긴 이에게 의구심이 든 순간 조금 전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진실을 뜻하는 단어. 하지만 스펠링이 하나씩 추가된 상태였고 표식을 무시한 채 추가된 알파벳만을 조합하자 하나의 충격적인 단어가 만들어졌죠. 남자는 지금껏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표식이 말했던 모든 메시지는 정반대였으며 빛이라 믿었던 그것은 자신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를 향해 덫을 놓는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눈치챌 수 있었죠. 자신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 먹잇감이었음을. 이 사실이 뇌리를 스치자 전봇대에 깜빡이던 불빛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으며 남자는 이제 표식의 지시와는 반대로 불빛을 끄기 위해 전봇대를 망가뜨리기로 하는데요. 먹잇감이 덫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냥꾼은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을 따라 점점 더 빨리 남자에게 다가왔고
저걸 맨손으로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겠지만 지금은 전기보다 괴물이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전선을 잡아 뜯었으며 빛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빛, 정확히 말하자면 헤드라이트가 켜진 자동차를 간발의 차이로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어둠과 빛, 괴물의 정체까지 모든 것을 떠올린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눈을 뜬 남자가 빛과 표식을 따라 괴물을 피해 살아남고 충격적인 반전을 안겨준 단편 영화 싱가마지그.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싱가마지그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정확한 명칭을 모를 때 쓰는 속어로, 한국어로 하자면 뭐시기 그 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단편 영화에서 괴물을 싱가마지그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대상의 정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괴물인지도 모르고 처음엔 아군으로 인식해 도움을 청했다가 모습을 감추자 공포감에 나타냈으니 그 정체를 알 수 없고 착한지 나쁜지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싱가마지그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자동차였는데요. 사실 남자는 전기공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도중 감전사고를 당해 도로 위에 누운 채로 기절하고 말았고 저 멀리서 자동차가 달려와 자동차의 라이트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리뷰 영상의 경우 나레이션과 설명이 추가되었지만 이 단편 영화가 원본이 거의 30분짜리거든요.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긴장감을 유지했다는 점이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